속보, 홍명보 자기를 내려놨다며? 충격적 연봉과 위약금. 정말 제대로 미친 거 아냐? 홍명보 충격적 연봉과 위약금의 초토화. 또다시 국내 감독 시대가 열렸다. 브라질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에서 영겁 후 실패하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국내 사령탑이 자리에 앉았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울산의 홍명보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맞이한다고 발표했다. 일단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상을 떠나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협회의 재정 상황은 좋지 않다. 내년 준공 예정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공사 비용이 늘어나 300억 원가량 대출을 받은 상황이다. 클린스만 전 감독을 경질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위약금도 감당해야 했다. 리즈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등을 지휘했던 제시 마쉬 감독과 협상이 마무리 단계까지 갔으나 연봉, 국내 거주 등 세부 조건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반대로 몸값을 감당할 만한 외국인 지도자는 협회가 성에 차지 않았다. 협회가 계속 이 같은 딜레마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자 정 위원장은 홍 감독, 김도훈 감독 등 국내 지도자 쪽으로 판단이 기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면서 짊어져야 하는 짐과 같은 것이었다. 두 번째는 시간이다. 외인 사령탑을 데려올 경우 국내 선수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K리그 새 얼굴들도 봐야 한다. 하지만 국내파 감독은 그럴 필요가 없다. 홍명보 감독은 최근까지 계속 K리그에 있었기 때문에 K리그의 젊은 자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국내파 감독이기에 2개월여의 시간은 충분히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술적인 면모보다 팀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을 강조한다면 홍 감독만한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울산에서 첫 해인 2021 시즌 전북 현대와 치열한 우승 경쟁 끝에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홍명보. 울산은 2022 시즌에는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독주하더니 기어코 17년 만에 우승을 이뤘다. 우승 감독이 된 홍 감독은 이 시즌 감독상까지 수상하며 다시 명장으로서 위상을 되찾았다. 2023 시즌 울산은 홍 감독 체제로 또 한 번 우승을 달성했고 홍 감독은 감독상 2연패를 이루며 국내 최고 지도자의 위상을 굳혔다. 개성 강한 스타급 선수들이 즐비한 울산이지만 홍 감독 특유의 카리스마 덕에 선수단 내분을 비롯한 각종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 실제로 홍 감독은 전술적인 측면보다는 선수단을 장악하고 단합시키는 팀 관리 능력이 최고 장점으로 꼽힌다.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황희찬, 울버햄프턴 등 유럽 명문 구단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로 채워진 대표팀에도 홍 감독의 이 같은 장점이 그대로 발휘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마지막으로 최강의 멤버로 나설 수 있다. 손흥민이 전성기의 기량을 유지하며 나설 수 있는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그 밖에도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의 기량이 절정에 오를 시점이고 이미 전 스쿼드를 유럽화로 짤 수 있을 정도로 유럽화가 많아졌다. 배준호, 설영욱, 엄지성, 김지수 같은 유럽에서 뛰는 젊은 자원들도 있다. K리그에도 황재원, 양민혁 같은 영건들은 국가대표에서 키워야 할 선수들이다. 개막 전부터 최종 명단에 2012 런던 올림픽 멤버 12명을 넣으면서 위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홍명보는 조별리그에서는 1승도 거두지 못하고 1무 2패로 쓸쓸하게 발길을 돌렸다. 2014년 7월 사퇴할 때까지 1년간 홍 감독은 5승 4무 10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겼다. 5승 4무 10패로 멈춰있던 국가대표 사령탑 성적을 변화시킬 기회가 10년 만에 홍 감독에게 찾아왔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에게 2027년 사우디 월드컵까지 계약 기간을 제시했고 최소한 북중미 월드컵까지는 계약 기간을 보장했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에 실패하게 되면 다시는 대표팀 감독 자리를 맡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 그 이전에 이미 한번 실패한 감독이 다시 월드컵 지휘봉을 잡은 것 자체가 유례 없는 일이다.
홍명보 감독 또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맞이한 국내 감독 시대. 과연 홍명보 감독은 브라질의 실패를 북중미에서 만회할 수 있을까? 2. 충격. 김민재 혐오 수준. 김민재는 항상 실수가 나와. 또 흔들렸어. 오른쪽 화살표 독일 유력지 폭언. 김 무실점 못 봤나? 미네는 2일 한국 시간 독일 미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SC 프라이부르크와의 2024에서 25시즌 분데스리가 2라운드 홈 경기에서 해리 케인, 토마스 밀러의 연속골로 2에서 0 승리했다. 개막 후 2연승에 성공한 미넨은 하이덴하임에 이어 2위에 자리했다. 프라이부르크는 첫 패를 당하며 12로 처졌다. 이번 경기서도 선발로 나선 김민재는 개막전 부진을 딛고 철통 같은 수비로 상대를 꽁꽁 틀어막으며 무실점 승리에 기여했다. 지난 개막전서 치명적 실수로 실점 빌미를 제공했던 김민재는 뱅상 콩파니 감독이 부여한 휴식도 마다하고 개별 훈련까지 진행했고 그 효과를 봤다. 이날 김민재는 수비에서 힘을 보탰다. 전반 44분 일본 공격수 도안 리스보다 한 발 빠르게 공을 낚아채며 프라이부르크의 공격을 저지했다. 미네는 한 골차 리드를 잡은 채 후반전에 돌입했다. 김민재가 이번엔 좋은 공격 전개를 선보였다. 전방으로 길게 롱패스를 찔러줬다. 하지만 박스 안에서 세르주 그나브리의 패스가 상대 수비수에게 걸리면서 슈팅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후반 15분에는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뚫린 공간을 몸을 날려 막아내는 6탄 방어를 성공시켰다. 3분 뒤에는 상대 크로스를 가볍게 막아내며 다시 괴물 센터백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였다. 미네는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선제골, 후반전 토마스 밀러의 추가골로 2에서 0으로 이겼다. 후반 막판 페널티킥을 내주긴 했으나 상대의 실축으로 다행히 클린시트를 유지할 수 있었다. 풀타임을 소화하며 무실점 승리에 기여한 김민재는 축구 통계 매체 풋모브로부터 평점 7.7을 받으며 수비진 2위에 해당하는 높은 평점을 받았다. 풋모브에 따르면 김민재는 패스 121개 중 115개를 성공시켜 95%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다. 드리블 돌파도 1회 성공했고 파이널 서드 패스도 6회나 기록했다. 지상볼 경합은 3회 중 2회 성공. 공중볼 경합은 7번 시도에 5번을 시도하며 압도적인 성공률을 보여줬다. 파트너 우파메카노는 7.2, 키미이는 7.4였다. 8점을 받은 레프트백 게이로에 이어 수비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다. 팀 전체로 놓고 보면 8점이 그나브리, 8점 게이로, 케인에 이은 3위였다. 오랜만에 다시 괴물 같은 수비를 선보인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다. 빌트는 큰 문제는 없었다. 면서도 항상 플레이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었고 포지션 플레이에서 흔들림이 있었다. 며 평점 4점을 매겼다. 1점부터 5점까지 매기는 독일식 평점은 숫자가 낮을수록 좋다. 김민재에게 4점을 줬다는 건 빌트가 김민재의 경기력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다. 빌트는 지난 시즌부터 꾸준히 김민재에게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16강 라치오전을 앞두고 빌트는 5천만 유로, 716억 원, 위 남자도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다. 토마스 투엘의 새로운 패자라며 5천만 유로를 기록하며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한 김민재가 투엘 감독 아래서 살아남지 못했다. 투엘은 마테이스 더리우트와 에릭 다이어를 기용하며 새로운 중앙 수비 조합을 찾았다. 둘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김민재는 29차례 경기 중 25차례 선발 출전했다. 그러나 아시안컵 원정에서 부진을 겪은 뒤 라이프치히와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는 9분밖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 경기에서 미네는 2에서 1로 이겼다.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선 90분간 벤치에 앉아 있었다. 분데스리가 마인츠전에선 교체로 들어갔다. 고 김민재의 밀려난 입지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번 시즌에도 김민재가 개막전서 부진하자 프라이부르크전을 앞두고 바이에른 미넨의 사령탑이 자신의 선발 명단을 교체할까?
콤파니 감독은 프라이부르크와 치르는 홈에서의 첫 경기를 앞두고 흔들리는 수비진을 마주했다, 라며 콤파니 감독이 프라이부르크와의 홈 개막전에서 수비라인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수비에선 최근 실수가 잦은 김민재 대신 에릭 다이어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김민재 대신 에릭 다이어가 다요 우파메카노와 함께 프라이부르크전에 선발로 나설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날에도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빌트다. 대체 언제쯤 김민재에게 긍정적 평가를 내릴지 궁금하기만 하다. 3.5연승 끊긴 FC 서울 김기동 감독. 경기력 50%도 안 나왔다. 이런 압박감 다 이겨내야 우승 자격. 서울은 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4의 2구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북 현대와 0에서 0으로 비겼다. 시즌 초 발걸음이 더뎠던 서울은 여름 들어 경기력이 확 살아났다. 골키퍼 강현무부터 풀백 최준, 미드필더 이승호, 이선의 제시 링가드를 거쳐 최전방의 일류첸코까지 전열의 대부분 선수가 제 역할 이상을 해주고 있다. 이처럼 가파른 상승세의 서울이라면 대권까지 노려볼만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던 터다. 만약 전북을 거꾸러뜨렸다면 우승권의 강원FC 1위, 울산 현대 2위 이상 승점 51와 격차를 승점 4까지 좁힐 수 있었다. 경기 뒤 기자회견에 들어온 김 감독은 여느 때처럼 웃고 있었다. 그러나 말에는 날이 서 있었다. 그는 기자분들이 우승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은 이런 압박감을 선수들이 다 이겨내야 한다. 다 이겨내고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어야 우승할 자격이 주어진다. 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간 해오던 축구를 오늘 전반전에 50%도 못했다.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A매치 휴식기에 팀을 정비해서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고 말했다. 김 감독은 경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북의 초반 기세를 잘 누르면 흐름이 서울 쪽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북은 실제로 초반의 활동량에서 서울을 압도했다. 적극적인 압박으로 경기 흐름을 틀어쥐었다. 경기의 양상은 김 감독의 예상대로 흘러갔다. 그러나 서울이 제대로 된 반격에 들어간 건 후반 들어서였다. 균형을 맞추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김 감독은 하프타임 때 라커룸에서 내 목소리가 가장 컸던 경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면서 전반전에 우리 경기를 못한 게 화가 나고 아쉬웠다. 면서 우리 축구가 나오지 않은 건 위화할 정도다. 미팅을 통해 왜 그랬는지 선수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고민해보겠다. 고 말했다. 엄혹한 상황이지만 전북 구단은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해왔기에 이 시점에 그다지 충격적인 결과는 아니다. 전반기 끝모를 부진 속에 사령탑이 교체된 전북은 이미 시즌 중반부터 올 시즌의 현실적 목표를 파이널 A 진입이 아닌 K리그 1잔류로 설정해둔 상태다. 그러나 전북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일 수 있다. 김두현 전북 감독은 매경기 자부심을 느끼러 경기장에 오시는데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고 사과했다. 이어 힘든 만큼 고통스럽게 한 경기 준비하고 있다.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우리 선수들 좀 더 힘낼 수 있게 응원해달라. 고 팬들에게 부탁했다. 김 감독은 또 승강 플레이오프와 같은 상황까지 안 가야 한다. 앞으로 바로 다음 경기 하나만 보고 가겠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면 결과는 따라올 것이라며 강등권 탈출을 다짐했다.